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딱 나오는데 와, 오늘은 뭔가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아침부터 뭔가 좀 기분이 좋은데 하늘은 또 너무나 맑아서 그냥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다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오늘 진짜 뭔가 한번 큰일 한번 치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오전에 국어, 수학 치고 나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은 것을 보고 저도 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 친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는 결코 이렇지 않을 거예요. 수능 때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작년에도 9월이 쉬웠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70일의 시간들 정말 꼼꼼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마 6월 모의평가 때에 비해서 많은 친구들이 점수가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점수가 올랐다는 것이 나의 수학 실력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할 일인 것은 맞지만 이번에 나온 이 점수를 보고 너무 여러분들이 희망에 가득 차서 아니면 너무 이제 자만해서 남아있는 70여일의 시간들을 이제 좀 허무하게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남은 시간들 겸손한 자세로 해나가시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객관식 4점짜리 문항들이 앞선 평가원 시험들은 어땠어요? 이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지 않은 이 들쑥날쑥한 형태들의 이제 복병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객관식에서 중간 정도 허리 부분에 이제 12번, 13번 쯤에서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번 시험은 객관식 문항들이 좀 무난하게 쭉쭉쭉쭉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분 좋게 그리고 시간 안배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결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 객관식에서 15번과 22번이 연계 문항으로 출제된 적은 아마 이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역시나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제가 하던 강의에서도 이거 너무 문제 좋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았던 문항들이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들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이상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따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시험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 연산 실수로 인해서 한 문항 틀리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검토하는 것들이 평소에 습관이 잡혀야 돼요. 근데 이제 검산이라는 게 내 계산 과정이 맞는지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눈으로 계산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올바른 검산이라는 건 내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도 같은 정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계산 실수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찾아본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수능 시험장 때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지 그냥 실수한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실수에도 패턴이 있겠지. 내가 자주 하는 실수의 유형들을 평소에 익혀두셔야 비슷한 상황이 등장했을 때 의식적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 N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뭐 기출과 연계가 수능 준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추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과 연계가 충분히 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풀겠다.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 기본으로 먼저 돌아오세요. 특히나 이제 문제를 멋들어지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스킬들 있잖아요. 저는 잡스킬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N축이라든지 아니면 비율관계 아니면 요즘에 이제 거리곱과 같은 개념들 그런 개념들의 그런 스킬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런 공부들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꼭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비록 쉬웠지만 수능 때까지 수학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들을 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때는 쉽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한 문항씩 살펴봅니다. 이제 공통과목으로 가요. 공통과목 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에서 그래도 14, 15 그리고 단답형에서 21, 22 이렇게 네 문항. 이 네 문항 정도 이외에 나머지 문항들은 뭐 막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번에서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무언가 이 안에서 그래프에서 기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1번에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문항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선 yx 위에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때 이 대칭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느냐죠. 느낄 수만 있다면 좌표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었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에서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x 좌표와 y 좌표의 차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럼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계산 쉽습니다. 숫자도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5번. 쉬웠어요. 15번에서도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겉보기에 이거 뭐야? 쉽지만 막상 하나씩 원칙 그대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부정적분에서 우리 고변비문법 형태들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15번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굉장히 많이 본 형태죠. 갈래 치면서 갑니다. 앞에서 올까 뒤에서 갈까 아니면 양쪽에서 오다 만날까. 근데 이제 경우들을 따지면서 놓치는 것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답률이 낮아지는 거지, 사고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나열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적분. 환율과 통계부터. 환율과 통계는 늘 그 4점짜리 세 문항 중에서 경우의 수에서 중복조합이 가장 큰 이 난관이잖아요. 역시나 이 4점짜리 문항이 단원별로 하나가 출제가 되었는데 마지막 30번은 중복조합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중복조합에서도 적절히 여사건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더 쉽게 풀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혹은 여사건을 이용한 방법으로 같은 정답이 도출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 이야기 하나,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 하나, 이런 건 이제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에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30번 중복조합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미적분으로 갑니다. 미적분은 30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하나를 뽑으라면 이제 30번이겠죠. 이제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올해 9월 모의평가 전반적으로 둘 다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 모의평가보다 그래도 미적분 30번이 올해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이해하셔야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지고요. 29번은 그냥 누가 딱 보더라도 이거 부분분수 쓰세요 느낌이죠.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AN과 합 S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마지막 30번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에 따라서 부정적분들을 생각할 때 이 적분 상수를 고려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찾아나가는 것 미적분이었고요. 자, 기하로 가면 기하는 역시나 공간에서의 이야기도 평면에서의 도형이 익숙해야 사고할 수 있다. 뭐 28번에서 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여전히 평면 도형에서의 사고방식이 중요했던 거고요. 29번은 전형적인 2차 곡선의 정의를 묻는 문제. 30번은 평면 벡터에서 이제 덧셈과 위치 벡터를 가지고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9월 모의평가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수능이란 시험이 남았잖아요. 수능까지 가는 전국 단위의 이제 평가원 시험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7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한테 이제 수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번 시험이 조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정시에서 나 이거 해볼 만한데 자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만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세로 무언가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의 목적을 가지시고요. 이 평범한 것을 매일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적은 수능 시험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매일매일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고 나면 연말에 우리 웃으면서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각 문항 하나하나 과목별로 또 선생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강의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조금 어려웠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해설 강의 함께 하면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수학2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들 파이팅!